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현대미학 강의 진중건지엄 아트북스 출판사 1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발터 벤자민의 미학입니다. 파스의 시를 통해서 벤자민의 언어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나무 옥타비오 파스, 내 이마에 자란 한 그루 나무, 내 안으로 자랐다. 뿌리는 혈관, 신경은 가지, 어수선한 나뭇잎은 사유, 너의 시선은 나무를 불붙이고 어둠의 열매는 피의 오렌지, 불새의 석류, 동이 튼다. 몸뚱아리의 밤으로부터 먼 저 속에서 나의 이마에서 나무가 말한다. 가까이 오너라 들리느냐. 이 시에서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내 이마에 자란 한 그루 나무, 나무가 말한다. 피의 오렌지, 불씨의 석류, 가까이 오너라 들리냐. 이 구절들은 어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도구죠. 의사소통의 도구죠. 우리가 누구하고 소통을 할 때 언어가 도구가 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언어는 어때요? 자연하고 인간이 소통을 하고 또 어떤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언어죠. 그래서 이런 언어관이 바로 벤자민의 언어관이에요. 그래서 벤자민의 언어관은 하느님이 신을 창조했다. 이런 성경을 생각하면 되겠죠. 신이 말로 세상을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고 말로 창조하거든요. 그러면 말로 창조된 자연은 어떨까요? 당연히 말이죠. 세상은 말로 창조하였고 말로 창조된 자연은 언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이 언어를 하게 되니까 사람은 어때요? 언어로 자연과 소통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언어관이 바로 벤자민의 언어관이에요. 그러니까 벤자민의 언어관에 의하면은 인간은 이 동물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식물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저 별과 대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시죠. 시는 인간 모든 것이 비유로 돼요. 그러니까 사물이 다른 비유가 되어서 나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언어는 객관적으로 어떤 걸 지시하잖아요. 돌멩이 그러면 돌멩이를 지시하는데 시에서는 그 돌멩이가 나하고 관계를 맺게 돼요.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건 어때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기존에 쓰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벤자민의 언어가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는 언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는 언어, 이 세상에 서로 소통하는 언어, 하나로 어우러지는 언어, 이런 게 벤자민의 언어관이에요. 이런 언어관을 과학적으로 보면 어때요? 맞죠? 우리가 양자 물리학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예요. 에너지 장이잖아요. 우리 몸이 물질로 보이지만 물질이 이것도 어때요? 사실은 에너지예요. 그러면 저 자연도 에너지잖아요. 별도. 그러면 에너지로서는 하나로 소통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무심하게 되면은 세상과 소통하게 돼요. 애들은 전에 제가 여주 시골 살 때 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4살 된 아이, 우리 작은 아이가 4살이었거든요. 시골에서. 그 시골 살면서 아이가 토끼한테 풀을 주면서 토끼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씩 웃으면서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통력이 있는 거죠, 애들은. 이런 언어관이 바로 벤자민의 언어관이에요. 그래서 이 벤자민의 언어관을 갖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때요? 신비롭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는 그냥 수단이 되고 있으니까 삭막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소통한 느낌이 안 들어요. 다 도구니까. 의사 전달은 되죠. 나 마음에 이렇다. 근데 오고 가는 소통은 이런 벤자민이 말하는 이런 신성한 언어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벤자민의 언어관으로 볼 때 인간의 언어는 뭘까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때요? 이 자연을 지배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자연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저거는 산이야, 이건 물이야, 물은 물이요, 산은 산,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 이름을 붙인다는 그 자체가 어때요? 사물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아담이 사물의 이름을 붙인 것처럼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숭산 창조예요. 그러니까 개별자들의 고유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이름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단독자가 되죠. 이런 어떤
전부 다 신성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자가 탄생해요. 그런데 어때요? 근대 산업사에 되면은 우리가 언어를 소통의 도구로만 보죠. 모든 것을 인간 중심이에요. 근대 산업사회라는 건 휴머니즘이잖아요. 휴머니 인간이잖아요.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수단으로 보고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언어도 수단으로 봐요. 이렇게 해서 인간과 자연의 언어는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인간과 세계가 단절되고 이 세상은 삭막하게 돼요. 인간은 외롭게 되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언어를 어때요? 그 순수한 언어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한 언어, 도구가 되기 이전에 순수한 언어가 어디 있느냐? 그런 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베냐민은 순수한 언어는 예술과 시에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례를 한번 보죠. 백석 시입니다. 산비, 백석, 산뽕잎에 빗방울이 친다. 맷비둘기가 난다. 나무 덩굴에서 자불기가 고개를 들었다. 맷부대기의 편을 본다. 참 막 신비로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산뽕잎에 빗방울이 치고 맷뿌리가 날아요. 나무 덩굴에서 자불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맷뿌리가 편을 봐요. 어떤 한 켠을 보고 있어요. 이런 신비로움, 세상에 살아있잖아요. 전부 다 존엄한 존재로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시들은 어때요? 의미 전달이 아니죠. 나무 덩굴에서 자불기가 고개를 들었다 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리듬이 있잖아요. 이 시에 리듬이 있고, 나와 세상이 다 조화롭잖아요. 맷부들기, 나무 덩굴, 이런 것들이 서로 하나 어우러지죠. 이런 게 이제 순수 언어예요. 세상이 하나 어우러지는 거. 이 우주가 하나의 춤이 되죠. 이 순간, 이 시에서 우리가 순수 언어가 드러나는, 희미하게 깃드는 그런 숭고한 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그 순수 언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시를 공부하면서 언어라는 게 단지 도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모든 종류를 창조시키고 인간이 세상과 소통하는 이런 신비로운 언어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죠. 이런 언어를 배우지 않고 단지 수단의 언어만 배우면 어때요? 살아가면서 다 수단으로 보게 돼요. 수단을 보면 나는 어때요? 세상과 소통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과 소통하게 사회적 존재거든요. 공감력이 있어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벌레 한 마리가 죽어 있어도 아파요, 마음이. 이런 어떤 인간의 조건, 인간의 조건에 이 현대의 물질 사회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권태롭고 허무해졌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의 미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 베냐민 어떻게 해서 이런 세상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을까? 여기서 베냐민 미메시스라는 말을 해요. 이 미메시스는 어때요? 그동안은 미메시스 뜻은 모방이죠. 우리가 산을 그리면 산을 모방해요. 산 비슷하게 그리잖아요. 이걸 미메시스라고 했어요. 이걸 재현이라고 그러죠. 산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재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모방이죠. 산을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이런 게 미메시스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은 이렇게 안 보고 사람이 어때요? 다른 것과 감흥하는 능력을 봐요. 내가 산을 보면은 어때요? 산과 같이 되고 싶어요. 산처럼 어쩌? 산처럼 우뚝 선 사람. 그러면 우뚝 선 사람하고 산은 유사성이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가 감흥을 해요. 이런 게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면 막 기계, 자동차처럼 막 부릉부릉 소리를 내고 애들이 동물처럼 걷고 동물 흉내내려고 그래요. 이런 게 미메시스라고 그래요. 베냐민은. 이렇게 미메시스를 함으로써 이 세상은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가 일어나요. 이걸 미메시스라고 베냐민이 가죠. 이 미메시스의 사례를 시를 통해서 공부해보죠. 보들레 시 상응입니다. 서로 응한다는 뜻이죠. 상응, 보들레로. 자연은 하나의 사원이니 거기서 산 기둥들이 때로 혼돈한 말을 세워 보내니 사람은 친밀한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는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 그리로 들어간다. 어둠처럼 광명처럼 광활하며
큼큼하고도 깊은 통일 속에 멀리서 혼합되는 긴 메아리들처럼 향과 색과 음향이 서로 응답한다. 어린이 살처럼 싱싱한 향기, 목적처럼 아늑한 향기, 목장처럼 초록의 향기 있고 그 밖에도 썩은 풍성하고 기성한 냄새들, 정신과 육감의 앙양을 노래하는 용연향, 사양, 안식향, 휴향처럼 무한한 것의 확산력 지닌 향기도 있다. 이 시를 읽으면 어때요? 막 이 세상이 막 정말 사원에 들어간 그 엄숙한 느낌, 이 자연의 어떤 신적인 신성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베냐민과 미메시스예요. 서로 막 상응하며 서로 응하면서 아름다운 숭고한 세상을 만들어내요. 이게 언어예요. 언어가 바로 미메시스를 하는 힘이죠. 그래서 향과 색과 음향이 서로 응답하는, 그래서 세계는 어떻게 돼요? 세계는 기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기호는 서로 상응해요. 이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지 인간이 어때요? 저는 원시인들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거든요. 원시인들은 이 우주 전체 안에 사원이잖아요. 서로 응하고 나하고 곰하고도 대화를 하고 나하고 저 별하고도 대화를 하고 죽은 사람하고도 하나로 어우러지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인류가 가야 될 길이 저는 이런 세상이라고 봐요. 모랄처럼 단절돼서 소통이 안 되고 다 수단을 보고 남보다 잘난 걸 뻐기고 이렇게 살아서 인간이 어때요? 뭐가 남아요? 전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죠? 아름다움이 인류를 구원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가 벤야민 시를 공부해보죠. 그러면은 벤야민은 미메시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사성과 친화성에 이루어진다 그래요. 유사성, 친화성. 유사성은 어때요? 세상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그 세상 비슷한데 그것이 나하고 친해요. 비슷하니까 하나로 가족처럼 어우러지죠. 그래서 베냐민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감각적 세계에 있는 사물들의 유사성을 인식하고 모방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다. 이 모방이란 건 재현이 아니라 어때요? 그거를 따라하는 거죠. 사람은 항상 따라해요. 우리가 멋진 사람 보면 따라하잖아요. 멋진 사람이 지금은 이제 아이돌 탤런트죠. 그게 이제 우상이죠, 아이돌. 아이돌 다 따라하는데, 그죠. 아이돌만 따라하지 말고, 그 위대한 위인도 따라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따라하는 그런 풍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미메시스가 어떻게 유사성과 친화성에 이루어지는가? 시를 통해서 알아보죠. 풀벌레 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김기택.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두움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두움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귀뚜라미의 여치 같은 큰 구름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를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방 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시 참 읽으니까 신비로움을 느끼죠. 여기서 어때요? 유사성을 찾아보면은 귀뚜라미 소리하고 별빛이 하나의 유사하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별빛이 오는데 소리와 빛이 감각적으로 유사해요. 별빛이 그죠? 촥 나에게 오는 거, 귀뚜라미 소리가 내게 오는 거. 이런 유사성. 전혀 언어로는 관계없는데 유사하게 만드는 인간의 그 상상력. 이게 참 아름답죠. 유발 하라리는 흑우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상상력을 잘 써야지 아름다워요. 상상력을 잘못 쓰면 사비에도 빠지고 이상하게 구구에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위대한 상상력을 이런 시를 통해서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진화성을 보면 이제 이런 예가 있죠. 풀벌레의 작은 기, 그거하고 나의 여린 마음. 이게 서로 어때요? 감각적, 감정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나의 여린 마음하고 풀의 작은 기하고. 이런 게 어때요? 서로 어떤 그 떨림 속에, 어떤 파동 속에서 서로 이렇게 느끼죠. 같은 마음을. 이런 게 인간의 진화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나 홀로 산다. 이게 맞지 않아요. 인간은 타고나기를 교감 능력, 공감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하나로 어우러져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원신대로 꾸리고 살았어요. 그 다음 문명사회는 이제 소유를 갖게 되고, 소유가 생기니까 권력이 생기고, 신분이 생기잖아요. 계급이 나눠지고. 이렇게 되면 인간이 서로를 미워하고, 남한테 남을 지배하는 걸로 쾌감 느끼고, 그게 인간의 행복이냐, 이렇게 이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벤자민의 그 미학을 꼭 공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벤자민의 언어관을 보면은 존재와 감흥을 해요, 언어는. 서로 감흥하는 언어고. 그래서 인간이 이 세계와 맺는 관계는 도구적 관계 아니에요. 누가 누굴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언어가 도구가 되면 세계는 어때요? 침묵해요. 말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 무감각해져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나를 수단으로 보는 사람하고 되게 말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이런 얘기했죠. 시를 모르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은 벽 앞에 마주선 것 같다. 시는 감흥하는 교감 언어잖아요. 그래서 시는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로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감각에 와닿잖아요. 감각의 언어, 물질의 언어, 이게 이제 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를 아는 사람 돼야지 이 세상과 서로 교감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타고나기를 홀로 살면서 함께 살아요. 홀로와 함께. 이게 자유로운 개인의 공동체죠. 내가 자유롭게 내 인생을 꾸려가지만 내 홀로가 아니라 남과 연결하는, 연대하는, 홀로 살면서 함께하는 이런 세상이 돼야 돼요. 이런 세상이 되려면 인간은 어떤 언어관을 가져야 돼요. 바로 벤자민이 얘기하는 이런 순수 언어를 익혀야 돼요. 몸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를 많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되고 우리 사회에서 시를 많이 쓰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